후토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트넘 대 맨시티, 또 토트넘 편파로 입중계를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토트넘에게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죠. 흐름이 최근 좋았던 토트넘이지만 홈에서 11경기 만에 무득점에 그치면서 1대 0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선수들 평점을 먼저 보면 비카리오가 오늘 또 결정적인 세이브를 한 두세 차례 기록하면서 7.6의 평점을 받았고, 페드로 포로 공격적인 지표예요. 이거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7.8 괜찮아요. 뭐 공격 전개에서 크로스도 좋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전담 키커, 오른쪽에서 나오는 세트피스의 전담 키커로 나와서 킥 퀄리티도 좋았고 다 좋았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위치 선정 등의 아쉬움, 그리고 1대1 대인마크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분명히 느껴졌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측면에서의 평점 7.8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고, 다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한 6점대 평점에 그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치그레이 뭐 좋은 의미로 큰 실수는 없었고, 작은 의미로,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는 라인을 좀 맞추지 못하면서 선제 실점의 빌미가 됐습니다. 어떤 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점을 하거나 지난 경기처럼 상대 공격수와의 경합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지만, 이 선수가 결국 단소와의 라인을 맞추는데 실패하면서 엘링 홀란에게 이어진 패스가 결국 득점으로 이어지는, 토트넘 입장에선 실점으로 이어지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됐고, 거기서 만약에 아치그레이가 라인을 잘 맞추고 있었더라면 옵사이드도 좀 노려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것까지 기대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고, 아치그레이가 이 어떤 센터백으로서 이제 점점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좀 미숙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입스위치전에서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주전 센터백들이 돌아오면 아치그레이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단소 오늘 너무 탄탄히 잘해줬죠. 수비에서도 허슬 플레이를 어떤 주저하지 않고 허슬 플레이를 잘 해줬고, 역시 좀 투박한 면은 있었지만 결국 하단 지역에서 빌드업에 벤탄쿠르나 메디슨이 내려와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단소도 어떤 자신의 단점은 지우고 장점을 좀 잘 보여주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데스티니 오독이 역시 오늘 잘해줬어요. 풀핏이 아니기에 풀타임을 뛰지 못한 게 유일한 아쉬움일 정도로 데스티니 오독이도 잘해줬습니다. 베리발 역시 하드워커로서 이 어떤 기계식 평점에 나오지 않는 강점들이 많이 드러난 경기였고, 여전히 조금은 투박해요. 무사 덴벨레의 역할을 기대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무사 덴벨레처럼 이쁘게 공을 차고 탈압박을 유연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좀 탈압박하는 과정에서 터치가 길게 나오면서 공을 뺏기고 공격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공격 작업,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베리발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이 투박함만 조금만 더 기본기에서 숙련도가 올라간다면 베리발은 충분히 좋은 미드필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탄쿠르도 오늘 어떤 십자인대 부상 전, 그때가 생각날 만큼 수비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보여줬고, 넓은 커버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컨택 등을 통해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고, 공격에서도 두 차례 헤더 슈팅을 가져가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벤탄쿠르 쪽에서 득점이 나올 뻔한 장면도 있었는데, 에데르송의 선방도 있었고 약간은 불운한 측면이 있었어요. 자, 브레넌 존슨이 사실 거의 경기 중후반 한 75분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 체력이 좀 떨어진 순간부터는 브레넌 존슨의 어떤 역할이 빛이 났었고, 특히 브레넌 존슨의, 그러니까 오른쪽에서의 세부 전술을 통해서 브레넌 존슨이 공을 운반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어떤 후반 막판의 패턴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 전반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6.6이란 평점이 합당한 것 같지만, 후반 10분만 뜯어놓고 보면 공격 작업에 어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제임스 메디슨 너무너무 잘해줬죠. 공격 포인트 없는 게 가장 유일한 흠일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줬고, 클루셉스키가 공을 흘려줬다면 어떤 장면인지 다 토트넘 팬, 경기를 보신 토트넘 팬분들이라면 생각이 나실 텐데, 공을 흘려줬더라면 분명히 득점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걸 클루셉스키를 탓할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전체적으로 공격이 토트넘이 마지막 작업이 좀 둔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작업이 경기 내내 좀 둔했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경기의 3분의 2가량을 뛴 오도베르와 텔 쪽에 있었다. 특히 오도베르는 그래도 교체되기 한 10분 전부터는 꽤 날카로운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안쪽으로 썰어 들어오면서 슈팅 각을 만들거나 스루패스 각을 만드는 작업도 너무너무 좋았고, 라인을 파고들면서 어떤 상대 수비수 사이의 간격을 벌려서 메디슨이나 텔이 어떤 돌파를 할 수 있는 그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넓혀주는 그 작업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결국 그거를 경기 초반부터 만들어내지 못했던 건 이 선수의 아직 어린 나이와 일관성에 좀 아쉬운 측면이 오늘 경기에서는 부각이 됐고, 장점과 단점이 함께 보인 오늘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마티스텔은 여전히 좀 번뜩이는 장면도 있지만 이 선수의 장점이 뭔지는 좀 드러나지 않았다. 속도면 속도, 경합이면 경합, 드리블이면 드리블, 슈팅이면 슈팅, 모든 게 다 조금씩은 애매한, 뭐 경합이야 이 선수의 피지컬이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니고 어린 선수니까 그렇다 쳐도 어떤 클래식 라인도 아닌 선수이기도 하지만 어떤 발밑이나 뒷공간 돌파, 뒷공간 침투 능력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토트넘 얘기를 다 마무리 짓자면 오늘 패배했음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오늘 경기를 많이 지배했어요. 왜냐면 상대가 리버풀과 경기를 치른 지도 얼마 안 됐고, 상대는 계속 유럽 대항전 경기를,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토트넘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몰아치는 경기를 했습니다. 엄청 몰아쳤고 특히 후반전 들어서는 엄청 두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고, 오늘 패배의 원인이었겠지만 그 두드리는 과정은 너무너무 좋았고, 두드리다 못하면 한 골 더 먹고 두 골 더 먹고 무너지는 게 토트넘 패턴이었고, 교체 선수들이 많이 우르르 들어왔을 때 어수선한 5분 10분을 보내다가 오히려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던 토트넘이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됐다. 선수들이 많이 바뀌어도 집중력을 유지했다라는 건 긍정적인 포인트고, 그나마 오늘 경기 패배했어도 선수들에게 무언가 아쉬움을 표할 그런 경기는 아니었다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교체해 들어온 선수들이 주전급 선수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긴 해요. 항상 토트넘이 어떤 체력 안배나 에너지 레벨 배터리 교체용으로 어떤 젊은 선수들을 투입하면 거기서 확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베테랑 선수들이 들어왔고 주전급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다 잡은 거였기 때문에 좀 그런 교체 전술에서의 어떤 좀 허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은 경기는 꽤 잘해줬다 라는 생각이 들고, 쿠구너님 말씀대로 세트피스도 그간 봤던 경기 중에 가장 예리하지 않았나. 어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한 리그컵 경기부터는 그래도 세트피스에서 좀 날카로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어떤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우승권 팀들, 뭐 타 팀에 조롱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토트넘은 챔스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팀의 규모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건 좀 팬심이 담긴 것도 있지만 우승도 노려봤으면 좋겠고 우승권도 노려봤으면 좋겠는 입장에서는 사실 상위권 팀들을 보면 세트피스 전술이 너무 좋아요. 당장 리버풀만 해도 지난 맨시티전에서 약속된 세트피스로 득점을 기록했고, 아스날은 말할 것도 없죠. 조버 코치가 들어오면서 사실 세트피스를 통해 얻어간 승점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런 세트피스를 토트넘도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되는 어떤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뭐 그리고 토트넘의 어떤 교체 명단. 자, 클루셉스키, 스펜스, 사르, 손흥민 이 주전급 선수들이 들어와서 좋았던 공격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고, 그 흐름 속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을 뿐 손흥민과 사르 그리고 스펜스와 클루셉스키는 역시 좋은 팀의 흐름 속에서 잘해줬고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요 정도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를 보면 오늘 혼란이 한 골 그리고 하나의 득점 취소가 있었는데, 토트넘의 어떤 아치그레이 선수의 위치 선정도 아쉬웠지만 바꿔 말하면 혼란의 위치 선정이 뛰어났다. 그리고 침투 능력과 마무리 능력이 역시 월드 클래스 공격수 다웠다 라고 딱 말하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장면 외에는 어떤 눈에 띄는 어떤 혼란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것은 없었어요. 그 핸드볼 득점 취소 외에. 하지만 혼란이 주는 어떤 압박감이 분명히 존재했고, 아치그레이와
단소가 과감하게 전진해서 어떤 공격이 가담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은 분명히 혼란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토트넘이 후반전에 몰아치는 경기력이 나온다면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때는 보통 센터백도 같이 올라와서 거의 방코트 경기를 하는데 토트넘의 수비진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던 건 일단 중앙 수비수 쪽에서는 혼란의 어떤 존재감이 컸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쿠가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도쿠가 지난 리버풀전에서도 아놀드라는 대인 수비가 조금 떨어지는 풀백을 상대로는 어마어마한 돌파 성공률을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페드로 포로 선수를 상대로 많은 돌파를 성공시켰고, 특히나 리버풀은 내려앉은 상황에서 도쿠가 돌파했을 때 공간이 없었지만 토트넘은 기본적인 수비 라인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도쿠가 돌파했을 때 공간이 많았고 결국 거기서 맨시티의 많은 공격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후반전에 맨시티 팀 자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도쿠 특유의 어떤 템포 조절을 가져가는, 그리고 굉장히 잔스텝을 많이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그 드리블이 정말 많이 나오면서 상대를 많이 괴롭혔고, 마르무시 말해 뭐합니까? 세트피스에서 정말 위협적인 킥력을 보여줬고 공격 작업에서도 마무리가 안 됐을 뿐 마르무시 역시 좋은 위치 선정을 보여줬다. 이 선수가 톱으로 나왔던 레알 마드리드와 잠시만요. 털이 날라가냐? 톱으로 나왔던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위협적인 선수인지는 지난 뉴캐슬전 해트트릭과 오늘 토트넘전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사비뉴 역시 기본적으로 자신이 보여주는 발재간 그리고 공 운반 능력, 돌파 능력을 잘 보여줬다. 오늘 맨시티의 공격진은 득점이 하나가 나온 것 빼고는 흠잡을 게 없었다. 사비뉴가 좀 결정적인 빅찬스 미스가 하나 있어서 그렇지 오늘 사비뉴도 굉장히 잘해줬고, 이런 말을 제가 이 단어를 되게 자주 쓰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잘 보이지 않았죠. 코바치치와 니코 곤잘레스가 오늘 긍정적인 의미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중원을 꽉 잡고 있었지만 상대 에너지 레벨에서는 좀 밀렸거든요. 밀린 건 맞아요. 왜냐면 베리발, 벤찬쿠르, 사르, 메디슨 누가 있든 상대 중원이 더 돋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스페이싱, 그러니까 공간 장악을 잘 해주면서 길목은 잘 막고 있었고 상대를 사이드로 어떤 펼쳐지게 만드는, 토트넘이 중앙지향적인 공격 돌파를 가져갈 때 어떤 베리발의 터치 미스를 유도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흔히 표현하는 국밥같이 단단하고 든든하게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바르디올 오늘 결정적인 돌파 저지도 있었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그바르디올답게 높게 올라와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주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왔고, 후베잉 디아스 쪽에서 아무런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후베잉 디아스가 오늘 경기 역시 코바치치나 니코 곤잘레스만큼이나 좋은 의미로 보이지 않았죠. 거기서 무언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했던 게 이 선수의 능력일 거고, 상황이 생겼다면 잘 막았겠죠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오늘 디아스의 활약이었고, 후선오프는 나날이 발전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토트넘 편파 중계를 했지만 후선오프에게 많이 감탄을 했고,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약간 오타멘디가 생각이 나고, 한국 축구 팬 입장에서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앞쪽에서 커팅하는 데 능하고 상대를 파워풀하게 밀어내고 장점들이 많이 보인 선수였고, 경험이 쌓이면 정말 김민재 같은 스타일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선오프는 자신의 고점을 잘 보여줬고, 누네스 역시 오도베르가 조금씩 폼이 올라오고 나서부터 왼쪽 공격이 토트넘이 살아났었는데 그때마다 누네스가 결정적인 저지를 많이 하면서 토트넘의 공격 시간을 많이 지연시켰고, 그 과정에서 디아스나 후선오프, 코바치치, 니코 곤잘레스가 자리를 잘 잡으면서 상대 공격을 위협적이지 않게 처리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리고 에데르송 결정적인 선방이 있었죠. 결정적인 선방이 분명히 있었고, 이 선수의 빌드업 능력은 리그 최상급이고, 언제나 아쉬운 거는
아쉬울 때 이 선수에게 뭐 티라노사우루스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방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인데 오늘은 리그 상위권 팀의 골키퍼답게 선방 능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품목 기계식 평점에서는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았네요. 과연 공식 맨 오브 더 매치가 누가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 폼몹의 맨 오브 더 매치는 오늘 에데르송 선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뽑는 어떤 전체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는 아무래도 제레미 도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레미 도쿠가 맨시티의 공격 전반적인 맨시티 공격을 이끌었고 잠시만요. 이거를 조금 더 위로 올려드릴게요. 그렇죠. 오늘 경기를 봤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쿠를 뽑지 않았을까? 뭐 도쿠 얼굴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자, 제레미 도쿠고 자, 오늘 도쿠는 시합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4번을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13번보단 적죠. 13번보단 적은데 뭐 애초에 후반전에는 사실 맨시티가 이렇다 할 공격 작업을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89분 뛰면서 2개 슈팅을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 윙어가 패스 성공률이 91%라는 건 정말 대단한 오늘 어떤 공격 작업에서의 마지막 정확한 패스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 자, 2번 때려서 한 번에 유효 슈팅을 기록을 했고 비카리오의 정말 결정적인 선방에 한번 막혔었죠. 드리블 성공 8번 시도해서 4번 성공 이것도 50%면 대단한 겁니다. 자, 크로스 성공률도 33%고 이게 아마 득점으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자, 롱패스 성공률도 좋았고 수비 경합에서도 사실 수비적 행동 3번, 리커버리 3번이면은 윙어치고 대단히 수비적으로도 많이 헌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의 어떤 저만의 MVP는 제레미 도쿠를 뽑아보겠고 자, 토트넘의 MVP를 한번 꼽아볼까요? 그래도 토트넘 팬이니까 오늘 뭐 비카리오도 잘했고 단소와 그레이, 우도기, 벤탄쿠르 사실 토트넘이 팀적으로 상당히 오늘 그래도 좋은 작업을 보여줬지만 압도적으로 잘한 선수는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압도적으로 잘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패배한 것도 맞아요. 왜냐면 득점을 이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네. 그렇게 압도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뭔가 토트넘의 MVP를 뽑기는 쉽지는 않네요. 단소 얘기가 많이 나오시니까 일단 단소 스탯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단소는 오늘 풀타임을 뛰었고 패스 성공률은 수비수다 보니까 그래도 높은 수비수인 걸 감안해도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고 슈팅 2번 뭐였지?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였구나. 홀란드 잘 틀어와갖고 태클 이 빅태클이 한번 있었죠. 기억이 나네요. 헤더 클리어 수비적 행동 정말 오늘 단소는 단소답게 좀 국밥처럼 잘 활동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벤탄쿠르를 뽑고 싶긴 하거든요. 쿠구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벤탄쿠르도 정말 오늘 잘해줘서 이게 그 느낌도로가 아니라 보이시죠? 볼 경합에서 가장 많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로 맨시티를 압도하는데 벤탄쿠르가 큰 역할을 해줬거든요. 인직축구 제자님 말씀처럼 단소의 그 빅태클은 결정적인 장면이었어요. 토트넘으로서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오늘 토트넘의 MOM은 벤탄쿠르가 맞는 것 같아요. 느낌도르일까봐 한 번 더 스탯을 봤는데 시합에서 가장 많이 볼 경합에서 승리했죠. 이거는 공격적인 볼 경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트피스에서 좋은 슈팅도 여러 차례 보여줬고 경기에서도 출전 시간이 조금 뭐 풀핏이 아니기 때문에 짧긴 하지만 중원에서 정말 잘해줬거든요. 슈팅도 오늘 위협적으로 잘 가져갔고 상대를 풀어내는 탈압박 능력도 잘 보여줬고 롱패스를 통한 방향 전환과 공격 전개 능력도 보여줬고 근데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틀린 의견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단소를 뽑아주는 여러분의 의견도 충분히 옳다고 생각해요. 단소도 너무 잘해줬죠. 수비 라인에선 단소, 미드필드에선 벤탄쿠르, 공격 라인에선 메디슨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벤탄쿠르의 활약이 참 인상적이었고 태클 성공률도 나쁘지 않았고 파울로 잡힌 게 하나 있어서 아마 실패로 들어갔을 텐데 자, 리커버리 9번, 리커버리 6번, 수비적 행동 9번 상당히 훌륭했고 볼 경합 성공이 11번이라는 건 그만큼 공을 많이 탈취하고 우리의 공을 지켜줬다라는 뜻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으로 중원 볼 싸움은 분명히 토트넘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벤탄쿠르를 오늘의 MOM으로 뽑겠습니다.
자, 선수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가장 아쉬웠던 건 심판 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해야 될 거는 심판 판정 때문에 패배하진 않았습니다. 혼란이 딱 그 원찬스 원샷 원킬을 성공시켰고 토트넘은 수많은 찬스를 메이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어요.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토트넘 팬으로서 아픈 사실이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수정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 생각하고, 다만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팀이 심판 판정에서도 어떤 아쉬움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진 않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는데 불편했어요. 왜냐면 비슷한 상황에서 파울을 불고 안 불고도 있었고 비슷한 상황의 파울에서 경고가 토트넘에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그 심판이 의도적으로 맨시티를 밀어줘야지 하고 줬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무국 콜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심판 자체를 잘 못 보는 심판인 것 같아. 질레트 심판인데 잘 못 보는 심판인 것 같고 일관성이 되게 없는 심판이었고, 이거는 선수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경기가 과열되고 말고를 떠나서, 자, 저쪽이 이 정도 파울 했을 때 경고를 받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파울은 당연히 안 좋은 거지. 근데 파울로 끊어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쪽이 이 정도 컨택과 이 정도 태클로 경고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도 이 정도 태클과 컨택으로 경고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일한 상황에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딱 부딪혀서 끊어야지가 되는데, 이렇게 부딪혔는데 우린 경고야. 근데 쟤는 이렇게 부딪혀서 공격 끊었는데 경고가 아니야. 이런 선수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경기력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졌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 토트넘이 이에 굴하지 않고 상대와 똑같이 컨택을 했고 똑같이 파울로 끊을 때 끊었지만 여기서 경고가 나온 건 아쉽다는 거죠. 이 경고가 나중에 어떤 스노우볼로 굴을지도 모르고, 두 번째로는 팬들이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팬은 질 수도 있어. 나는 오늘 졌어도 사실 기분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토트넘 잘했어요. 아쉬울 뿐. 잘했지만 패배했기에 아쉬울 뿐인데 저렇게 심판이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토트넘 팬은 정당하게 질 권리를 뺏기는 거예요. 나는 동등한 권리에서 딱 팀 대 팀으로 붙어서 우리가 골 결정에 부족해서 졌어. 이거는 저는 용납이 가능한데 경기 중간중간 계속 이게 심판 판정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저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고 방송도 하고 있고 해서 좀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이게 진짜로 토트넘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저보다 더 몰입해서 보시면 이거는 심판이 저렇게 봐서 졌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패배를 수용할 수가 없어. 나는 경기력적으로 져서 패배해? 인정해. 근데 심판 판정 때문에 진 것 같아? 나는 그런 이 패배를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팬들에게도 되게 안 좋은 판정이었고, 질레트 심판이 조금 더 그러니까 공정을 떠나서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오늘 판정은 진짜로 너무 최악이었어. 그러니까 경고를 남발해도 되고, 저는 그런 건 상관없거든요. 진짜로 너무 프리하게 봐서 경기가 과열돼서 막 다치고 이런 거 좀 거슬리긴 해도 일관성이 있다면 그래, 너의 성향이지. 룰 안에서, 심판 규정 안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그게 너의 성향이지 하겠는데, 오늘은 일관성도 없었고 경기의 맥을 잘 짚어가면서 했냐? 그러니까 경고를 안 꺼내야 되는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트넘 대 아스날이 붙는 북런던 더비에서는 경고를 많이 꺼내야 돼요. 왜냐면 과열이 심하게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토트넘 대 맨시티 같은 경기에서 어느 정도 불이 붙어가는 상황에서는 경고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칠 만큼 이 어떤 적대감이 심한 팀들도 아니고, 그런 심한 파울이 나왔을 때야 당연히 꺼내야 되지만 어떤 하나의 묘미로, 왜냐면 오늘 파울들이 다 여기서 한번 어깨로 컨택해서 그러니까 메디슨이 한번 채가지고 공격을 끊었잖아요. 그건 저는 경고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도 어떤 그런 우리가 좋은 드리블 찬스를 한번 컨택으로 끄는 장면도 있단 말이죠. 거기서도 경고를 꺼내야죠. 안 꺼낼 거면 둘 다 꺼내지 않고. 그러니까 양팀 모두
영리한 파울들을 주고받으면서 경기가 조금씩 격양돼 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심판이 이쪽에 카드를 꺼내고 이쪽에 카드를 꺼내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뭔가 좀 우린 계속 억울하잖아. 우리는 계속 어드밴티지 상황에서 쟤네한테 카드를 안 주고 우리는 계속 어드밴티지성 파울을 하면 우리는 카드를 받고 이래버리니까 억울하잖아. 그리고 선수들이 항의를 하잖아. 그럼 또 흐름이 끊기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경기에 불필요한 어떤 요소가 개입이 됐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가 조금은 아쉽다.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고,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양팀 모두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들을 보여줬고, 단점들이 또 명확한 팀들이기 때문에 그 단점들이 조금은 팬들이 보기에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장점들은 잘 보여줬고, 어떤 진짜 막 지리하게 뭐 못하다가 한 골 툭 들어가서 1대0으로 난 게 아니라 맨시티가 원샷 원킬 잘했고 번뜩이 된 측면 역습 보여줬고 토트넘도 시종 1강 경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상대 골문을 좀 두드릴 수 있는 토트넘이 올 시즌 들어 조금 아쉬워진 어떤 공격적인 세부 전술도 잘 보여줬고 그런 와중에 심판 판정이 조금은 경기의 흐름을 끊었고 어떤 정말 좋은 경기에 옥의 티를 만들었다. 어떤 흠집을 만들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유튜브에 올라가는 후토크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유튜브 찾아와 주신 분들도 숲이나 치지직에서 입중계할 때 들어오시면 저랑 이렇게 많은 소통하고 또 즐겁게 놀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고 또 제 방송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후토크 길게 올라가겠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